네. 그러면 오늘 이제 코르틴 스터디를 한번 다시 진행을 할 박동아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는 이제 MSVC의 코르틴,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르틴에 대해서 오늘은 또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좀 되게 덤벙대면서 진행하느라 깔끔하게 정리는 못 해드렸었는데,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 그다음 업데이트 2부터 이제 MSVC 코르틴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 옵션을 간단하게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런 비주얼 C++ 프로젝트 밑에 보면은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면 에디셔널 옵션을 몇 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웨이트 옵션을 넣고 그다음에 코르틴들을 위한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 하는 것으로 저희 코르틴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클랭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문서를 본 게 그 4.00 릴리즈 노트를 봤었는데, 클랭 4.0에서는 아직 그 호환성 이슈가 약간 남아있는지 그 정식 기능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아마 다음 버전에서나 코르틴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코르틴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르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보통 여기서 이 코르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 더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제 책은 아마 검색을 간단하게 해보면 어, 커버가 여긴 커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애매하지만 교보문고에서 프로그래밍을 찾아보면 네, 이 시리즈물이 있죠. 이 시리즈물 중에서도 빨간 책이 어디 있을 텐데, 빨간 책, 그러니까 제 그 시리즈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르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좀 더 크로스가 여기 딱 한 줄로 써놨는데 Subroutines are special cases of coroutines. 그러니까 오히려 서브루틴이 좀 특별한 경우고 코르틴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어셈블리 레벨에서의 이야기를 크로스나 이 크노스 혹은 뭐 이제 묵음 처리가 돼서 누스라고 표현하기도 읽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할 때는 혹은 뭐 이진수로 코드를 작성할 바이너리 코드를 바로 이제 작성할 때는 저희 서브루틴 개념이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어떤 루틴들이 이렇게 블록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 제가 갑자기 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군요. 안 돼, 녹화되고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코르틴과 서브루틴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루틴 저희가 1차원적으로 굉장히 어셈블리로 한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통짜 바이너리를 작성할 때 루틴들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 루틴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하면은 코르틴이 되는 것이고, 약간 예외적인 경우 혹은 좀 더 특수한 경우다라면 서브루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작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익숙한 서브루틴을 먼저 살펴보자면, 서브루틴은 호출과 이제 반환, 그러니까 리턴이죠. 인보커와 리턴이 있는 호출자와 피호출자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코르틴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 구분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멈추어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다시 재활성화되는 경우, 여기서는 제가 액티브라고 표현했는데 재활성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중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제가 좀 명확하게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인보크, 뭐 액티베이트, 활성화, 중단, 그다음에 뭐 반환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말 간단한 예시로는 체스를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저희가 체스를 두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호출자와 오른쪽에 있는 피호출자 관계를 나눌 수가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체스를 두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먼저 백이 둔 다음에 흑 보고 너 이제 둬도 돼라고 얘기하고, 다시 흑 쪽에 있는 그 플레이어는 자신의 기물을 옮긴 다음에 백 쪽의 플레이어한테 너 이제 둬도 돼라고 서로가 서로를 호출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 네, 저희 어셈블리 랩에서 그냥 점프 인스트럭션 하나로만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점프해 버리고 다시 또 자기만의 처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리턴 처리를 하지 않고도 점프해 버리는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좀 전에 언급한 체스 게임을 예시로 들자면은 처음에 체스 게임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호출자가 되어 서브루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서브루틴 안에서는 흑과 백 그 이제 플레이어가 서로가 서로를 호출하는 코르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틴이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고 서브루틴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서브루틴은 좀 더 특수한 경우다. 혹은 좀 더 한정된 경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코르틴 같은 경우는 호출, 중간 이제 중단, 활성화, 종료 이 네 가지가 가능한 것이고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호출과 종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루틴은 이제 코르틴의 좀 더 스페셜한 케이스들이다, 좀 더 특수한 경우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틴은 저희가 기존의 서브루틴을 작성하는 것처럼 일반 함수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로직을 서술하는 방법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로직을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일전처럼 다시 제너레이터 예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저희 이렇게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은 저희 그 C 런타임이 처음에 이제 셋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처음에 호출하고 어느 순간 리턴하는 이 두 가지 기능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피보나치 예시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죠. 오토 피보 n F1 첫 번째 피보나치 수, 두 번째 피보나치 수가 있고, 제 n번째 피보나치 수가 될 때까지 O is F3는 F1 플러스 F2고 F1은 F2, F3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출하고 이거 빠뜨렸군요. 코 리턴 제가 호출하고 리턴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멈추고 값을 이제 중간에 반환하는 지금은 그냥 이제 코 일자고만 써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F 위쪽에 해놔야겠군요. 코 await and always 그다음에 F1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뜨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무시하고 생각해보면 코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 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렇게 서브루트처럼 호출과 반환만 있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멈추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중간부터 시작하는 이 13번 줄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루틴을 작성하는 것보다 코르틴을 작성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고려해야 될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저희 보통 서브루틴 작성하는 거 이야기할 때 혹은 뭐 API 문서 같은 데서 가끔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프리 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 뭔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코르틴 같은 경우는 중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단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를 같이 정의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래머한테 부담이 좀 더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코르틴 기능이 있다고 해서 코르틴을 쓴다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혹은 저희한테 좀 휴먼 프렌들리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점입니다. 익스페리먼털이 건 좀 기니까 namespace exp는 표준 네, 스탠다드 익스페리먼털 헤더다 스페이스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간단하게 축약 버튼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소 처리하고 원래대로 들어가 보죠. 그럼 저희 코르틴 동작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for, for, new, for, ship, cout, value 많이 밑으로 내려버렸군요. 폰트 크기 혹시 적절하신가요?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제대로 보이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친구들도 잠깐 지우고 피보나치 수로 돌아가 봅시다. 초기화를 안 했군요. 이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희 오늘은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 네. 자,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또 이 시점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드를 안 했군요. 자, 어서 빌드를 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보죠. 방금 에러가 떴는데,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유징이요? 유징? 어느 부분이지? 뚜두두두. 눈의 불가동. 눈의 불가동.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사야시만 하고 제가 사용한 바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유징? 네, 이게 아마 자동으로 되는 거일 텐데, 뚜두두두. 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뭐, 괜찮겠죠? 아마도? 네, 괜찮군요. 좋을 걸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 어서 돌아라. F5로 제가 눌렀는데, 빨리 돌았으면 좋겠네요. 프레임이 끊기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보죠. 처음에 저희 피보나치 함수를 부르는 부분으로 들어왔죠. 이제 F10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초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제 int i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고 F1 값은 지금 현재 1이죠. 1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약간 마법적인 루틴을 지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죠. 출력한 내용을 볼까요? 이번에도 폰트가 좀 작군요. 폰트를 한 36? 이 정도면 되나?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1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간 부분부터 다시 중간 서스펜드 됐던 부분을 다시 저희가 액티베이트 시킨 것이죠. 액티베이트 시키면 이번엔 F3을 초기화를 해주고 왼쪽을 한 칸씩 시프트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이번엔 F1이 다시 또 좀 전에 F2는 1이었으니까 1이 됐겠죠. 네, 잠깐 콘솔이 먼저 썼는데 이번에 좀 전에 두 번째 피보나치 수가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가 F5를 누르면 중단된 부분 다시 들어가는 부분 그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멈췄다가 다시 재활성화했다가 멈췄다가 재활성화되는 이런 로직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실행시켜보면 네, 이렇게 총 10개의 피보나치 수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1, 2, 3, 5, 8, 13, 21, 34, 55 10개가 다 출력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걸 서브루틴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야 할 겁니다. 처음에 피보 이렇게 배열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피보 밸류라고 스코어라고만 간단히 하죠. 피보라고 공간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 공간에다 10개 수를 전부 다 대기적으로 계산하든 아니면 뭐 저희 이번처럼 반복문으로 계산을 하든 값을 쭉 넣어 놓은 다음에 이 값을 통째로 받거나 뭐 포인트를 받거나 혹은 뭐 레퍼런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 EXP가 어디서 쓰고 아마 이 헤더 제가 인클루드한 이 헤더 안쪽에서 EXP를 이미 쓰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네, 아마 안에서 어딘가 쓰고 있는 걸 겁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군요, 이제. 어서 스킵해버려야겠어요, 그 녀석들은. 어쨌든 지금 잘 돌아가니까 다행이네요. 10개를 한번 생성을 하는 과정 거친 다음에 이렇게 받아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루틴 구조에서는 이제 저희 가령 이렇게 있고 void generate keyboard n 점점점 처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generate keyboard 10을 하고 제가 좀 약간 날림으로 좀 적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int value 이걸 그대로
아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겠죠. 그래서 뭔가 서브루틴을 써서 앞 단계에서 이제 값을 10개만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개의 값을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서브루틴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코르틴을 사용한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뭔가 별도의 공간을 예약한다거나 하는 필요가 없이 저희가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출력하는 루틴에서 나 값 방금 출력했어. 나 다음 값 줘. 라고 이 코루틴을 다시 액티베이트 시키고 이쪽에서는 나 이제 값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출력하는 루틴을 다시 액티베이트 시키는 서로가 이 메인 쪽에서 이 포루프가 피보나치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피보나치는 이제 코 일들을 함으로써 다시 이 포루프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이런 식의 서로 컨트롤 플로우를 주고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걸 코루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코루틴이라 이름 붙여진 이유가 협동 루틴, 코오퍼레이티브 루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피보와 이 포루프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피보나치 이 코르틴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는 거는 이런 스택풀한 구조에선 불가능합니다. 사실 스택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덤프를 어딘가로 좀 따로 떼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 축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스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건 저희 컨트롤 플로우를 막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스트 코르틴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코르틴 라이브러리들이 스택레스하게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코르틴을 구현하는 방향을 시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검색했던 구글의 코르틴 C라고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시아크라고 읽어야 될까요? 코르틴 인 C를 보시면 실제로 C 언어로 코르틴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순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보여드리자면 스테인리스 하기 위해서는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전부 어딘가 저장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컴파일러가 제가 코 일들을 쓴 그 시점에 혹은 코 리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코 await라는 키워드가 오퍼레이터가 발견된 그 시점에 컴파일러는 이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struct frame int f1, f2, n, i, f3 어떤 변수 뭉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스택 내에서 이 피보나치 함수가 원래 서브루틴이었다면 스택 내에서 이렇게 전달받는 파라미터 그다음에 이렇게 로컬 바리어블 혹은 이제 이렇게 루프에서만 사용되는 임시 변수들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공간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보이도 할까요? 피보 리즘이라고 중간에 다시 시작할 때는 프레임 포인터를 받는 것이죠. 프레임 포인터 F라고 해볼까요? 프레임 포인터를 받아서 이 코드를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F 역시 i도 전부 f 안에 있는 값이 사용되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인 건 그 임시 변수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또 붙였군요. 그다음에 스코어, 리턴 이런 구문 이렇게 실제로 코드가 어느 정도 좀 변형이 진행됩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피보나치 함수의 프레임을 받아서 이 프레임 내에 있는 변수들을 마치 저희가 디스 포인터를 받아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프레임의 포인터를 받아서 저희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로직들을 그대로 약간 변환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리턴 구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번째 줄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멈췄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저희 suspend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부분을 이니셜이라고 저희 이렇게 이름을 좀 별도로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시점, 이 피보나치 함수를 처음 부르는 시점에는 이 이니셜 포인트로 진입을 해야 되지만 중간에 다시 액티베이트 시키는 경우에는 이 서스펜드로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보다 쉽게 잠시 주셨어요. local variable 인덱스를 사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int index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마련해 놓죠. 이 부분에 이제 스위치 구문이 붙는 것이죠. 보이네요. 스위치 네, 인덱스를 보고 케이스 1, 케이스 2, 그 다음에 고투 이니셜 처음 호출하는 것이라면 이니셜 포인트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멈췄더라면 스펜 멈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이렇게 분기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에 서펜드부터 진행해야겠죠. 이 35번 줄에서는 그럼 이 시점에는 인덱스는 2 하고 리턴 네, 저희 좀 전에 작성했던 이 피보나치 함수는 사실 이 코일드 구문을 쓰긴 했지만 컴파일러 변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별도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이 스테인리스 코르틴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분기하는 지점, 분기할 수 있게 간단한 인덱싱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레이블링까지 전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보이드 포인터를 받는 함수도 저희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실제로 코르틴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 종류의 코르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보이드 포인터 펑션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보이드 피보 인보크를 한번 구현해 보죠. 그럼 저희가 피보 처음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인별 하나 줬었죠. 이 인별을 그대로 받고 프레임 포인터는 new 프레임이다. 프레임 하나 할당한 코드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f에 는 리즘 중간에 저희가 작성했던 이 중간에 실제 프로그래머의 로직을 구현한 코드가 함수 포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인덱스는 이제 1부터 시작해야겠죠.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니셜 포인트부터 진입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변수들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텐데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 그 로컬 변수들은 전부 자동으로 초기화 되고 저희가 해주는 건 이제 인재를 전달하는 겁니다. f의 n은 move n 원래 n은 그냥 단순한 그 기본 제공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무브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아마 스트링이라던가 혹은 뭐 벡터 이런 식의 약간 리소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의 경우 자동으로 이제 무브가 붙게 됩니다. 포워드가 붙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냥 편의상 무브라고만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저희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된 것이고 프로그래머 로직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피보 F 이런 식으로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펑션 포인터를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는 그 펑션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겠죠. 일단 저희는 그냥 편의상 이제 뭐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법상 맞지 않고 그냥 피보 리즘 이 중간에 재개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마지막 이 부분에서 리턴을 시켰다. 라고 하면 F에 그 인덱스는 0이다. 이것은 실제로 실제로 0값이 쓰이는지 제가 잘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logic is and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머 코드는 더 이상 특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f 인덱스는 보면 split f 이렇게 프레임을 실제로 저희 할당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RAI도 어느 정도 구현해줘야겠죠.
프레임을 실제로 할당한 만큼 실제로 프레임을 지워주는 코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삽입이 됩니다. 저희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딜리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피보나치, 그 다음에 코일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코드들을 프레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래머 로직에 대한 변형된 프로그래머 로직,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 로직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실제 구현 함수, 프레임을 할당하고 프레임을 지우는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코일드만 사용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그 일반적인 코르틴 라이브러리에서 구현하고 있는 스택레스 코르틴들의 실제적인 구현입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좀 날림으로 한 것 같군요, 왠지. 실제로 날림이었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한 가지 그 코어루틴을 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왜 코어루틴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근데 커피를 사러 가려고 했더니 여기 같은 회사 직원이 자기 거도 사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다른 가게, 그 A, B, C, D 같은 서로 다른 가게 가가지고 커피를 사와야 돼요. 커피를 다른 가게 A 가서 커피 사고 B 가서 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한 그 가게 갈 때마다 10분씩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주문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받아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5군데 가게 되면 5 곱하기 10에서 50분이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첫 번째에서 받고, 받으면 두 번째 가서 주문하고 또 기다리고 받고, 세 번째 가서 이렇게 50분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코르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식으로 코르티는 처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집 가서 커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집 가서 커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고 난 다음 다 처음으로 와가지고, 커피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작업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주문하고 기다리면 50분이 걸릴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얼만큼 시간이 걸리냐면 10분 플러스 약간의 더 시간이거든요. 코르티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을 오더링 했을 때 그 오더링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그 시간을 누구한테 주냐면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르틴이 하나만 보면은 실제로는 코르틴의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조금 전에처럼 단순히 그 피보나치 하나만 가지고는 매력이 없고 얘가 여러 개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피보나치에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연산들 있잖아요. 걔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코어 웨이트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일을 하다가 나 기다려야 돼. 그러면 두 번째 함수에 코르틴 들어가서 또 똑같이 계속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레드를 쓰지 않고도 마치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이 시간을 딱 발생한 기를 콜 웨이트로 나 지금 기다려야 되니까 딴 사람이 일을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스위칭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칭하는 과정에서 그 스위칭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처럼 그 일반적인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별도 스택을 부여를 해요. 스위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루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원에서 사용하는 고루틴이라는 언어 라이브가 있어요. 고루틴. 그거 같은 경우는 4K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 4K가 별도로 4K를 다 지급을 해가지고 4K 내에서 계속 스위칭하도록. 그러니까 10개가 동시에 10개가 뜨면 4K가 10개가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C++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아예 스택을 만들지 않고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서 변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택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택레스 코르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밀리언 레벨의 코르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휴먼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코르틴을 설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코르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계가 빠르긴 한데, 걔가 4K라는 조건이 딱 붙었기 때문에 걔도 딱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C++에서
그 코르티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고르틴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는. 고르틴이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스택을 쓰지 않고 만드는 루틴이 지금 표준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박동환 씨가 설명하는 그 아까 프레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보면 돼요. 스위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녀석이. 컨텍스트 스위칭처럼 그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스위칭을.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고르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전에 윤 선생님께서 그 윈도우즈 파이버 언급을 해주셨던가요? 파이버 맞죠? 예, 파이버. 파이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르틴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르틴 스케줄러 찾아보면, 네, 저희 그 그림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확대를 좀 해보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 M 같은 경우는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G 이렇게 세 가지가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M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그 물리 스레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P는 저희 로지컬 스레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실제 고루틴들을 말하는데 이 고루틴 동그라미 하나들이 전부 다 저희 4K짜리 스택 덩어리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실행하다가 뭐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가 온다던가 하면은 그 고르틴을 그대로 멈춰놓고 쉽게 말하면 스택 자체를 이제 동결시키는 것이죠. 동결시킨 다음에 다음 고르틴을 수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실제로 고르틴 개수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부하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어딘가에 드래프트를 하나 넣어놨었는데 네, 막 이상한 게 쓰여 있지만 지금은 신경 안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고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구조를 띄게 되는데요. 위쪽에 OS 커널이 있고, 그다음에 런타임 쪽에서 스레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루틴을 생성하고 그 고루틴들의 스택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고 런타임에서 전부 이 가운데 있는 고 런타임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저희 고루틴이 100만 개 단위로 실제로 크리에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부하가 생각보다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고 엑스큐션 타임이라는 그래프는 제가 고루틴을 이제 밑에 보시면 그 VP라고 타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고루틴을 밑에 있는 숫자의 제곱만큼 생성했을 때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8개의 코어가 논리 스레드를 제공하는 이제 코드 코어죠. 코드 코어 인텔 머신에서 실행시켜봤을 때 고루틴 하나만 있으면 14초가 걸리더라. 그다음에 고루틴 8개가 되면은 고루틴을 이제 8의 제곱만큼 64개만큼 쓰면 8초가 걸리더라. 그리고 저희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실제로 1000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100만 개가 되죠. 100만 개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걸 그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은 제가 여기도 써놨는지 모르겠군요. 네, 이 부분에는 제가 논문 최종본이 아니라서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고루틴들이 수백만 개가 되면은 고루틴들을 위한 스택이 전부 시스템에서 저희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 힙을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프로세스 메모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돌리고 그 저 실험을 수행한 머신의 그 램 사이즈가 16GB, OS 용량표가 한 12GB 정도 쓸 수 있었는데 그 12GB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밑에서 시스템에서 페이지를 바꿔주는 데만 시간을 전부 소비하게 돼서 그렇게 급격하게 그 수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저희가 좀 전에 스택리스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구현하는 방식은 그냥 스택을 4K만큼 할당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제 흔히 말하는 손톱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잖아요. 훨씬 더 좀 이제 윤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리언 레벨에 혹은 이제 제가 문서에 그때 빌리언이라고 쓰였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밀리언 레벨의 그 코르틴을 하늘에다 띄워놓고 이제 수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IO를 멈춰놓고 다른 이제 내용을 진행하는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시간상 다음번에 이제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돌아가는 걸 아마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파이버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검색을 다시 해볼까요? 크로스 파이버. 설명이 생각보다 좀 빈약하네요. 그럼 그림판을 한번 써야겠습니다. 페인트. 페인트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아래쪽에 보자 채우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스레드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스레드. 아니 폰트가 왜 이렇게 작아? 작으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큰가? 네. 적당한 크기군요 생각보다. 안돼. 이러지 마. 이렇게 미관상 좋지 못한 건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스레드를 위한 스택이 이제 또 별도로 존재를 하겠죠. 그 스레드는 혼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레드를 위한 스택이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스레드로 아니 바뀌면 안 되는데 초록색이라고 얘를 힙이라고 하죠. 힙 헤드라니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쪽은 스택이라고 합시다. 등판이 생각보다 불편하네요. 파워포인트 픽업을 했어요. 이렇게 할당이 될 텐데요. 근데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 스택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택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나 지금부터 이 스택을 쓸 거야. 혹은 이 스택을 쓸 거야. 혹은 이 스택을 쓸 거야. 라고 제가 수동으로 스위칭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스레드를 스위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스택 세그먼트들만 스위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같은 것이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루틴과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스택 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마치 피스레드 포직스 유닉스 쪽에 있는 피스레드들처럼 스택 크기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윈도우즈 5하고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코르틴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택을 쓰지 않고 스택을 써야겠군요. 스택을 쓰지 않고 그냥 힙에 조그맣게 프레임을 하나 할당해 놓는 방식인 것이죠. 프레임, 네, 프레임,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페이지 스택들이 그렇게 스택 세그먼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비해서 코르틴 실제로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코르틴들이 많아지는 상황은 훨씬 더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말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안 돼. 네, 부스트 파이버라고 했네요. 지금 윈도우즈 파이버와 그 다음에 고르틴, 그 다음에 코르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보완을 좀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좀 궁금하신 거는 채팅으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잡아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신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전까지 제가 이제 코르틴을 이렇게 사용하는 코르틴이 실제로 이렇게 동작한다. 이렇게 구현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그 코어 일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어 일드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일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가 필요합니다. 스탠드드 익스페리먼털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인트 F1이 인트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트를 반환한다라는 특별한 구조체가 타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실제로는 이런 것이죠. 스탠다드 experimental int g는 그 다음에 it는 g.begin 그 다음에 g.end 제너레이터의 끝이 아니라는 purpose
그리고 실제로 이터레이터의 값을 가져와라. 네, 실제로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변수를 하나 중간에 만들어 놓고 이 제너레이터를 마치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터레이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데요. 지금 이렇게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걸 중간에 하나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저희 비긴과 엔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프로미스 타입을 구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미스 타입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거 처음 보셨다면. 코일드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인트라고 해보죠. 빨간 줄이 하나 나옵니다. 빨간 줄이 나오는데 expression must have class type. 이것은 실제로 저희 반환하는 반환하는 타입이 리턴 타입이 어떤 클래스에게 바라는데 클래스가 아닐 때 나오는 문장 경고문이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트라고 썼지만 좀 전처럼 다시 오토로 한번 써봅시다. 스탠다드 익스페리먼털 오퍼레이터 인트라고 한다면은 조금 길어서 불편하니까 얼라이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해보죠. 제네레이터를 리턴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교수님. 트레이스는 experimental protein trace generator 이런 식의 구문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타입 검사할 때 보통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IP 라는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promise라는 거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처럼 제네레이터가 아니라 인트일 때는 가운데 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인트는 멤버 클래스로 이렇게 프로미스 타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뜨게 되는 것이죠. expression must have class type이라는 프로틴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core yield, core return, core weight 이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구문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실제로 코르틴으로 컴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코르틴으로 만들어 주긴다라는 컴파일러가 어떤 프로미스를 했다는 것이죠. 컴파일러의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컴파일러 제약 조건에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있을까요? 네, 조금 내려봅시다. 두두두두두두. 네, 이제 reasonable promise requirement라는 식으로 표준 제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미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미스는 get return type, return value, set exception, yield value, initial suspend, final suspend를 지원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턴 밸류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떤 인재를 받고 있는 리턴 밸류고 얘는 void 리턴 밸류, 얘는 exception에 대한 포인터만 받는 리턴 밸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yield 밸류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 yield 밸류를 어떻게 쓰고 있냐 제가 보여드릴 텐데 core yield라는 게 사실 제가 좀 전에 리턴으로 써놓긴 했습니다만 core yield F1이라는 것은 시점 yield 밸류 F1 다음에 core await and always core is F1이라는 게 이 프로미스를 통해서 F1 값을 넘겨준다 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예 멈춰버리는 이런 식의 구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core 리턴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적인 리턴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미스 타입을 통해서 값을 받아와라, 값을 넘겨줘라 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런가를 생각해보면 저희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이 부분을 설명 제대로 드려야 될 텐데 보시면 저희 이제 이 검은색 영역을 저희 다시 스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더 넓은 힙 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좀 전에 프레임이라는 걸 힙에다 동격 할당을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프레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 위치가 좀 안 좋군요. 여기다가 프레임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보이드 포인트로 참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해서 참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구문을 추가를 해준다고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F1, F2, N 얘네들은 전부 프레임에 이렇게 묶여져 있었죠. 실제로 프로미스 타입도 똑같이 프레임 안에 묶이게 됩니다. 제네레이터 구문을 좀 위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네레이터 프로미스 타입 P. 그러면 이제 이중 실제 저희 코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어디 갔나? 네. 그 P yield yield value F1 이렇게 저희 좀 전에 이 구문을 그대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시 써놔있군요. 또 yield 1. 이 구문이 always core yield F1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로미스를 통해서 여기 P가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냥 포인터인 것처럼. 프로미스를 통해서 값을 넘겨준다. 라는 구문이 이렇게 실제로 추가된 것이고, 그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이어야겠죠? 저희 이쪽에, 아니, 왜 이렇게 얇아? 이쪽에 F, 어, 정말 쓰기 힘들군요. 이거 어떻게 평소에 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쓰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이제 F1 이렇게 변수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프로미스 타입이 위쪽에 좀 전에 프로미스라고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죠. 프로미스다라고 추가를 했었죠. 그럼 이 프로미스를 저희가 실제로는 프로미스 닷 일드 밸류를 했었는데 프로미스가 이렇게 포인터로 가리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로 일드 밸류 안으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밸류의 어드레스를 받아서 저장을 해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장한 값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저희 이 부분에서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터레이터에서 레퍼런스를 할 때 실제로 저희 이 플로우를 초록색 선으로 그려보면 색의 어느 시점에 이렇게 프레임 포인터를 통해서 나 값 가져와 라고 하면 참조를 하게 될 것이고 프레임은 다시 또 자기 포인터에 따라가서 야 프로미스 값 어딨니? 라고 물어보고 프로미스는 다시 또 여기 지금 값이 있다 라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었죠. 이 주소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레퍼런스를 한다는 게 몇 번의 이제 프레임을 좀 전에 프레임 포인터를 통한 참조 한 번, 그다음에 프로미스 통한 참조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두 번의 참조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게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음,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네, 일단 질문이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요. 네. 언제든지 제가 다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프레임에다 변수를 집어넣어 놨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참조하고 있지는 않고 프레임에 대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내에서도 값을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희가 프로미스를 부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프레임 내에 프로미스가 존재하고 이 프로미스는 사실 밸류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를 사용해서 줄 값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밸류 포인터는 실제로는 이렇게 참조하고 있게 됩니다. 이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는 바로 값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용할 때 이렇게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하면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도 12, 12 넘어가면 이터레이터 안에 코르틴 프레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는 참조를 하면 먼저 프레임한테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프레임한테 간 다음에 프레임은 또 프로미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해놓은 것이죠. 참조가 2번 일어난다. 그게 중요합니다. 참조가 2번 일어난다. 그리고 값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프로미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미스 쓰기만 안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르틴에서 값을 전달하길 원한다면 이 프로미스를 구현해야지만 내가 코르틴으로 작성해주겠다. 그러니까 코르틴 프레임을 정의할 때 코르틴의 프로미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터처럼 내부적으로 프로미스 타입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 코르틴을 컴파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어 이들을 사용하면 루틴이 멈추고 메인을 수행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자기의 폴러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하던 일을 여기서 이제 서스펜드라는 코어 웨이트도 이제 곧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드 밸류 값에 대한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여기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그냥 리턴이에요. 리턴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저희 G 제너레이터는 실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메인으로 리턴을 하게 되겠죠. 다시 메인의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코르틴을 이게 빠른 이유라. 좀 전에 이제 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커피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좀 더 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인트라고만 협상을 해보죠. 아니면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보이드 계속 오더 커피라고 해봅시다. 되겠죠? 실제로 메인 쪽에서는 메인을 바로 쓰지 말고 지난번에처럼 또 안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 i는 0부터 5 다음에 i 이런 식의 코드가 되겠죠. 이제 커피를 주문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오더하는 거 내에서 이렇게 탭을라고 할까요? go to shop 고트를 하니까 또 헷갈릴 것 같네요. go to shop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et order라는 함수가 있고 wait copy 이렇게 3가지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실제로는 이 wait에서 시간 소모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불필요한 부분인데 멈추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약간 동시적으로 수행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르틴을 할 때 지금 이 코드를 약간 변환해보면 해버렸네요. go to shop 이렇게 한 루프를 돌 것이고 6번 해버렸네. 5번을 저희가 한식이 돼야 한다는 거죠.
1번 샵 가서 첫 번째 주문하고 2번 샵 가서 두 번째 주문, 3번 샵 가서 세 번째 주문, 4번, 5번 이렇게 주문한 다음에 이제 가장 맨 처음에 주문을 시켰던 첫 번째쯤은 아마 준비가 다 돼 있겠죠. 그곳으로 가서 하나씩 커피를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는 보통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은 제가 실제로 이만큼의 시간이 그 10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모된 시간만큼 뒤쪽도 10분 안쪽에 시간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윤 선생님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네, 맞다고 해주십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사실 이게 코르틴을 쓴다고 다 꼭 빨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약간 강조하고 싶은데 코르틴을 쓴다고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꼭 빨라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드 지우지 말 걸 그랬나요?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군요. 저희 실제로 이렇게 피보 리즈움이라는 함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 코드를 그대로 인라이닝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코드가 그럼 이렇게 인라이닝이 됐으니까 실제로 컴파일러 옵티마이징 하는 단계에서는 그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건 그냥 하나의 서브루틴일 뿐이란 말이죠. 저희가 코루틴을 작성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실제 코루틴 형태의 바이너리 어셈블리 코드가 나온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코루틴 컴파일에서 서브루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최적화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코루틴을 통해서 논리 구조만 서술을 해주는 거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를 수도 있다. 피보함수 커피를 기다리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같은 경우 피보나치 함수에서는 예제를 아마 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수학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이렇게 덧셈하고 그냥 포인트 지정하는 건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IO 처리하는 코드를 제가 다음 주 예제로 좀 가지고 올 텐데 그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상 이제 간단하게 네, 윤 선생님 말씀대로 중간에 약간 웨이팅하는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기존에 스택을 중간에 망가뜨리지 않고 흔히 말하는 그 입출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네트워크 통신 혹은 뭔가 리소스 할당 이런 코드 실제 로직과는 관계없는 부분에서 기다려야 할 때 그런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의 프로세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별도의 프로세서가 있다. 서버 통신이나 장비와 통신한 거는, 네, 저런 예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체스 두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체스를 두는데 상대방이 대국을 두다가 잠깐 어딘가로 가버린 거죠. 화장실에 갔다거나, 뭐, 잠깐 밥을 먹으러 갔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계속 앉아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 잠깐 휴대폰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러 가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르틴을 사용한 구조에서는. 서브루틴을 하면 상대가 되고 이제 수를 두기까지 그냥 무조건 앉아서 리턴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코르틴은 그냥 중간에 서스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딴 거 해야지 하고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핵심적인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어 어웨이트라는 오퍼레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어웨이트는 자체는 오퍼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퍼레이터들은 보통 추가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음, 이걸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군요. 오토 똑같이 그대로 대사용합시다. 여기 보시면 코어 웨이트, 서스펜드 올웨이즈 사용하고 있는데 코어 웨이트는 실제로 컴파일하게 되면 몇 가지 오퍼랜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서스펜드 올웨이즈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어 웨이트 인트 이런 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8 정수를 받는다거나 프리미티브 타입을 받는다거나 혹은 코어 웨이트 이런 식의 구문은 불가능하고 별도로 코어 어웨이트를 위한 함수들을 몇 가지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스트럭트를 받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스트럭트 어웨이터블 여기서 불 어웨이트 레디 보이드 서스펜드 좀 길어지니까 코로틴 핸들 H 인트 어웨이트 세 가지 함수를 구현해야지만 이 await ready, await suspend, await resume 얘네들 전부 다 그 예약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구현해줘야지 구현해줘야만 이 for await는 오퍼레이터의 오퍼랜드 P 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wait suspend, always로 가보시면 await ready, await suspend, await resume 이 세 가지를 구현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uspend 조건부로 멈추는 경우, 그다음에 절대 멈추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전부 이렇게 예약된 함수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버추얼 함수들처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하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who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who, await, await 보시면 빨간 줄이 안 뜹니다. 하지만 얘네 뜻이 없다면 빨간 줄이 나오게 되죠. 보시면 this co-await expression requires a suitable await ready function and none was found. await ready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라는 겁니다. co-await는 실제로 얘네 셋이 있어야만 하고요. 만약에 이 셋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await ready with reference 제가 오타가 냈군요. await read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루틴 핸들 그 다음에 await 또 집 레퍼런스 받으면 네, 갑자기 빨간색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타입들한테 메서드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가령 이제 밖에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별도 헤더에다 이렇게 함수를 정해주면은 이것을 awaitable 하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퓨처인데요. 퓨처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군요. 시간이 정말 좀 촉박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지속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await ready, await resume 이 세 가지 함수를 지원하면 된다라고 저희 int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uto i는 이런 식으로 i 같은 경우 int가 됩니다. 또 await resume에서 나오는 값이 이렇게 core await 연산 이후 왼쪽에 그 L 밸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문이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는 것이냐면 템프가 이렇게 임시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요. 템프 await ready false 템프 locate frame suspend
서스펜드 3번이라고 할까요? 다음에 점 await resume. 여기에 제가 지금 인트로 널 포인트를 넣긴 했습니다만 저희 좀 전에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뉴어라고 프레임을 할당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은 이 얼로케이트 프레임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얼로케이트 프레임을 코로틴 핸들이라는 걸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틴 핸들 from address X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코드가 중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을 하나 여기서 할당하고 프레임을 코르틴 핸들러 추상화를 시켜줍니다. 추상화를 시킨 걸 이제 어웨이 서스펜드로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멈추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점 x는 2, 그 다음에 뭐 리턴 이런 구문이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저희가 코어 어웨이트라고 간단하게 써놓고 그다음에 함수 3가지만 구현하면 컴파일러 실제로 컴파일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몇 줄의 코드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어웨이터블 하다라는 것은 다시 준비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내가 이제 멈추기 직전에 무슨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걸 await suspend를 통해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단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내가 앞으로 무슨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이 await resume 이 3가지 함수를 전부 다 구현해야지만 나는 core await 연산자가 된다. 피연산자가 된다. 라고 컴파일러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한 줄이 실제로는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써놓긴 했는데 아마 좀 더 이 제네레이터 설명을 장황하게 한 다음에 네, 실제로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 코어 웨이트가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제가 전부 써놨기 때문에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I/O 관련해서 윈도우즈 IOCP랑 그 다음에 그 오버랩드 I/O라고 하죠. 보통 실제 입출력 처리할 때 기다려야 되는 경우를 포르틴을 사용해서 스킵하는 좀 전에 커피 예제를 좀 더 리얼하게 실제 코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